나무숲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저랑모의 한도인입니다. 벌써 밤이 제법 깊었네요. 여러분, 나는 오늘 미네랄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많아 가지고 오늘 유튜브에서 몇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프랑스의 게랑드 소금인가요? 그 소금이 유명하다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미네랄이 풍부하고 좋은 소금이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전라도 신안 쪽에서 천일염이 많이 생산된다. 거기 소금보다 거의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들이 가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얼마나 참 무서운 건지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미네랄이 풍부하다. 그쪽이 게랑드가 아마 프랑스의 북서쪽 해안이라 그러는데, 그쪽에 물론 갯벌이 넓은 해안이겠죠. 그러니까 소금 염전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쪽에서 영국 전역 프랑스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에서 흘러내려온 갯벌이 펼쳐진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나 넓은 면적을 거쳐서 온 강물이 흘러내려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바닷가의 해수에 들어있는 미네랄하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있는 서해안 갯벌에 있는 미네랄하고 어느 쪽이 풍부하겠습니까? 미네랄이 어쨌든 넓은 면적을 거쳐서 물이 흘러서 강으로 흘러서 그쪽 서북쪽 해안으로 흘러와서 갯벌을 형성한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은 물이 흘러온 지역은 프랑스의 북서부 그쪽이나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서해안 흘러드는 강물이 흘러드는 면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황하강이죠, 황하강. 천산산맥, 그러니까 판미르고원 그 근처에서부터 시작된 황하가 시작돼 가지고 중국 거의 전역이죠. 거의 북쪽 쭉 흘러서 몽골 하고 넓은 땅을 흘러 가지고 수도 없이 긴 강입니다. 황하강이. 황하강이 쭉 올라서 서해로 몽골을 거쳐가지고 이런 아주 넓은 면적을 거쳐서 서해안으로 들어오죠. 황하가 한 번씩 홍수가 난다든지 할 때 물속에 포함되어 오는 황토 물 속에 쉽게 내려오는 미네랄이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미네랄이 섞여 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황하뿐만 아니죠. 장강이 있죠. 히말라야에서 시원하는 히말라야 산맥 속에서 출발해서 들어오는 장강. 장강은 또 면적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 속에서 빙하가 내려오면서 히말라야 지역에 있는 미네랄을 포함해서 내려올 건데, 미네랄하고 장강을 통해서 들어오는 미네랄하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 황해로 들어오면서 서해죠. 서해에 들어오면 결국 우리나라 서해안 갯벌의 사이겠죠. 그러나 내 생각에는 게랑드 소금인지 소랑드 소금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나라 갯벌 진흙을 파묻는 게
더 나는 그 미네랄을,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이렇게 무시한 그 이름만, 그 이름이 팔려가지고, 그 계량도 소금, 계량도 소금 하면서 전 세계에서 미친 인간들이 그거 사러 돈을 들고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그 프랑스 그쪽으로 흐르는 강이 얼마나 넓은 면적을 거쳐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이 중국 대륙을 다 거쳐서 오는 황하하고 이 장강을 거쳐서 오는 그 넓은 면적에서 오는 그 깊은 그 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미네랄하고 그 프랑스의 그 얼마나 넓은 면적에서 거쳐서 오는 모르겠습니다. 그 강물에서 흘러나오는 유럽 전역에서 흘러온다, 전부 다 걸어온다 칩시다. 그 어느 게 더 많은 종류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겠습니까? 그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선 유럽 전역을 거쳐서 모든 강이 그쪽으로 모인다 치더라도 중국 황하와 장강의 장강을 거쳐오는 그 미네랄 양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대가리로 배우기에는 그렇게 배워놓고 실제로는 그걸 적응을 못하는 거죠. 이름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죠. 이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 실제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소금이 좋다는 이유는 그 소금이란 소금 속에 그 바닷물에 갯벌에 들어온 그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거잖아요. 그 갯벌에 있는 갯벌에, 그리고 그 바닷물에 있는 많은 종류의 미네랄 성분이 그 소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량도 소금이 좋다는 거고, 이 소금이 소금물이 또 물론 없으면 사람 생존할 수 없지만, 그 소금이 그런 풍부한 온갖 그 지역에서 흡수되어 내려온 그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소금이 인체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소금이 과학자들이나 인간들은 온갖 거짓말 다 하면서 하는데,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미친놈도 소금 안 먹고 사는 인간이 있습니까? 소금, 물론 의사들 걱정하는데 소금을 한 바가지에서 퍼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이 생명체란 건요, 자기 몸에 필요한 만큼의 광물질을 흡수하게 되어, 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소금을 한 숟가락 입에 퍼놓고 물을 한번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소금을 한번 삼켜보세요. 그 소금이 몸속에까지 들어가나? 당장 구토를 하죠. 그 신체는 자동적으로 위험한 정도의 양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의사들이 걱정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거는 거짓말 해야 돈이 되니까 거짓말 할 뿐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는 거죠. 돈 들여서 공부해가지고 기껏 한다는 게 거짓말 해가지고 돈 버는 거. 거짓말하고 있죠. 소금은 적당한 양 이상은 생체가 흡수하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걱정 안 해도 돼요. 생체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고요. 그런 거짓말 하고.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장사가 되는 게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전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참선을 통해 가지고 그 인식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짓말에 속지 말고 진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미네랄에 대한 그 영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요새 그 노인 유치원에 다닙니다. 노인 유치원에 다니는데, 내가 딱 다른 것도 물론 마음에 드는 게 많지만, 내가 딱 좋은 게, 다시마를 다시마를 나는 그게 생다시마인지, 다시마를 물에 마른 다시마를 물에 풀어서 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시마를 우리 이 경주지방에서는 이 다시마를
그 액젓, 그러니까 멸치 액젓하고 거기에 고춧가루 넣고 저 마늘 넣고 이래가지고 그 양념 소스로 다시마를 삶아 먹는다거나 합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나 그걸 참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다시마 모든 이 우주 허공 중에는 텅 비어 있는 것지만 각 118가지 원소를 꽉 차 있잖아요. 빈틈없이. 그러니까 그 원소들 빗물이 씻겨가지고 눈에 씻겨가지고 땅으로 떨어지고 거기에 강을 흘러서 결국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그 아주 풍부한 미네랄을 맨 처음으로 다 접하는 식물이 뭡니까? 해초죠. 바다의 풀, 미역, 다시마 같은 거. 그래가지고 나는 이 해초를 좋아합니다. 소금이고. 좋아하고 말고 없겠지만 나는 의식적으로 그걸 많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다시마를 내 영상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난 다시마 애호가입니다. 그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맞다. 그래가지고 나 먹으면서 식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영감들, 할매들 이야기하면, 이게 다시마가요, 소고기보다 더 낫습니다. 잘만 먹으면요. 맛있게 먹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콧방귀도 안 끼지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람이 섭취하는 그 건강에 좋고, 이 병 회복에 좋은 이유가 뭡니까? 병의 치료에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뭡니까? 미네랄이죠. 그 병이라는 건 어떤 종류의 미네랄이 결핍된 현상입니다. 어떤 종류의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그 결핍 현상이 그 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 그 결핍된 부분을 보충해주면 병이 회복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옷 입고 이런데 신경 안 써 먹는 것도 아주 험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때 예로 아주 고참 회원인 것 같은데 할매가 한 사람인데 이 할매는 아주 다른 사람보다 저녁을 일찍 챙겨주더라고. 무슨 사연이 있겠죠. 나는 그 사연을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이 할매가 내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왜 나를 좋아해요. 어쨌든 자꾸 대화하려고 하고 아는 척하고. 근데 그 할매가 또 음식을 또 많이 가려요. 그래가지고 옆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자기가 먹던 걸 꼭 밀어주면서 내보고 먹으라 그래.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한 숟가락씩 들어가지고 내가 같이 먹습니다, 그걸. 직원들이나 사람들은 그걸, 난 먹던 걸, 먹는 걸 꺼리죠. 나는 안 꺼립니다. 왜 그 할머니가 먹고 그거 입에서 뱉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해가지고 그게 더러워졌습니까? 난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이 아주 폐해가. 그러니까 난 늘 명상에서 강조하는 그거라 그랬죠. 석가나 예수가 강조했던 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 그러나 그런 고정관념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명상을 하고 공부를 합니다. 공부해가지고 그게 내 속에 쌓여야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안 붙잡히죠. 실제로는 안 들었잖아요. 반야성경에서 말하는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없다. 그 할머니가 한 숟가락 먹고 마음에 안 들어가 밀어놓는 그 음식 자체는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예요. 근데 그걸 그 할매가 한 숟가락 먹었던 거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먹지 마라 그럽니다, 사람들. 또 그러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거 먹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건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음식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고정관념에 스스로 붙잡힙니다. 그래 놓고도 괴롭다고 합니다. 원래 괴로운 게 없습니다. 반야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불구부정, 깨끗한 것도 없고 더러운 것도 없다.
부정불감. 그거는 뭐 뒤에 이야기고. 하여튼 그 모든 게 관념에 불과한 거지. 그 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사람들 그 고정관념에 붙잡혀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 콧구멍 없는 소가 되십시오 하는 영상을 다 올렸지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그 콧뚜레에 꿰이고 있는 겁니다. 꼬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는 거죠. 스스로 꼬여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고정관념에 붙잡히는 거예요, 사람들. 소는 콧뚜레에 그 코가 꿰여가지고 꼼짝 못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 코가 꿰여가지고 꼼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붙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자유를 달라고 생지랄입니다. 누가 자유를 뺏은 적이 없어요. 스스로 그 고정관념에 의해 가지고 자유를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달라고 합니다. 뭐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나는 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으로 하기 싫습니다만 명상 수행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거물에 걸리지 않는 자유로운 바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네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다가 조금 말이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네.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늘 이 방송을 하면서 일관되게 말합니다.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십시오. 고정관념에 벗어나려면 그 잘못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여행도 많이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됩니다. 그런 걸 해가지고 서서히 그 고정관념이 약해지고, 그런 걸 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수행함을 해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 거기서 그 고정관념이 아주 약해져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듣는 귀가 생기고. 예수가 그랬잖아요. 귀 있는 자 들으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귀인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소식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귀 있는 자 들으라. 눈 있는 자 보세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